오늘 아들의 결혼식에서 이상한 남자를 봤습니다. 접시를 3번 돌리는 그 습관, 왼팔에 그 화상 흉터, 어디서 마셨던 막 같다는 그 중얼거림. 이 모든 게 18년 전 죽은 제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복 치마를 매만지면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 같이 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들 장가가는 날인데.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상상해 본 적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때마다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죠. 신부 쪽 혼주석에는 단정한 부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집은 과부구나. 홀로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겠네 하는 눈빛들.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버거웠습니다. 그때였어요. 예식장 로비가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강 회장님 오신다. 누군가의 속삭임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부 아버지, 지역 유지인 강치수 회장. 허리를 깊이 숙이며 누군가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검정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걸음걸이에 여유가 묻어나는 사람. 평범한 하객이었죠. 그때까지는 사부인 여기 계셨군요. 강 회장이 저를 향해 손을 들었고 저는 급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제가 귀한 분을 모셨어요. 우리 재단 후원자이자 제 생명의 은인 윤태석 대표님이십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버릇, 오른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 목을 살짝 기울이는 자세. 18년 전 차가운 유골함으로 돌아왔다고 믿었던 남편. 정우와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신랑 어머님이시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까지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아봄도 반가움도 당황함도 그저 처음 만난 사람을 대하는 정중하지만 완전히 낯선 시선뿐이었죠. 아,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는 비참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제가 긴장한 줄만 알고 호탕하게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식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입장할 때도 며느리가 눈물 흘릴 때도 제 시선은 계속 신부 측 맨 앞자리에 앉은 그 남자에게 가 있었어요. 조용히 두 손 모아 앉은 옆모습, 미소 지을 때의 표정, 눈썹 찌푸리는 버릇까지 모든 게 정호였습니다. 단지 이름만, 기억만 달라진 18년 전 그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던 정호가 문 앞에서 돌아서며 웃었죠. 여보,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우리 태연이랑 함께 여행 가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수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는 뉴스가 나왔고 저녁 무렵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유가족이십니까? 정호 씨 현장에서. 그 뒤의 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이 기울었거든요. 며칠 뒤 도착한 건 심하게 탄 시신과 정호의 출입증이었어요. DNA 확인도 제대로 안 될 정도였죠. 하지만 출입증이 있었고 회사에서는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10살짜리 아들에게 검은 정장을 입혔습니다. 작은 어깨가 얼마나 떨리던지. 엄마, 나 안 울어. 나 울면 엄마 더 슬프잖아. 그 말에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어요.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피로연 중 강 회장이 저와 태석을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편하게 드시라며 권한 음식들. 태석이 젓가락을 들더니 갈비찜 접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반시계 방향, 정확히 3번. 제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우가 평생 밥 먹기 전에 하던 습관이었거든요. 접시를 3번 돌려야 마음이 노열하며 웃던 그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사부인, 괜찮으세요? 태석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그냥 어지러워서요. 태석이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른손 등에 작고 희미한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신혼 때 주전자 물이 쏟아지는 순간 제 몸으로 막아주던 정호. 당신 다치는 것보단 내가 낫지 하며 웃던 그 상처가 그대로 있었어요. 우연히 이렇게까지 겹칠 수 있을까요? 피로연 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사돈어른, 윤 대표님 과거를 여쭤봐도 될까요? 강 회장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10년 전입니다. 화재 부상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신원불명이었죠.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이전 기억이 전부 사라진 상태였어요.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데 손은 익숙하게 움직이더군요. 공구 다루고 설계도 보고. 분명 현장 기술자였어요. 제가 윤태석이란 이름을 지어줬고 병원 관리실에 취직시켰죠. 그런데 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나중엔 제 목숨까지 구해줬어요. 기억을 잃은 현장 기술자. 18년 전 조선소 폭발사고. 8년간의 공백.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부탁이 있습니다. 그분을 한 번만 따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틀 뒤 조용한 찻집에서 태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는 의아한 표정이었죠. 신랑 어머님께서 꼭 보자 하셔서. 저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생강대추차입니다. 혹시 드셔보시겠어요? 정우가 매일 아침 마시던 차였어요. 제가 18년 동안 끓여왔던. 태석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 맛이 이상하네요. 싫으신가요?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합니다. 마치 누가 매일 아침 끓여주던 맛 같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대표님 들었습니다. 10년 전 화재 사고로 기억을 잃으셨다고요. 그렇다면 만약 그 이전에 대표님을 애타게 찾던 사람이 있었다면요? 18년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다면요? 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른손 등의 화상 흉터, 접시를 3번 돌리는 습관, 지금 이 차를 마시고 익숙하다고 하시는 것. 그냥 우연일까요? 태석이 반사적으로 오른손 등을 감쌌어요. 그걸 어떻게 저와 함께 한 곳만 가주시겠어요? 그곳에 가면 대표님이 누구였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래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택시 대신 버스를 탔어요. 제가 일부러 그랬죠.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주택가가 있는 언덕 아래였습니다. 여기 어디죠? 태석이 물었을 때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30년 넘게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18년 전까지 돌아오시던 곳이고요.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태석의 발이 페인 블럭을 정확히 피했어요. 물 꼬인 자리도 보지 않고 피했죠. 조심하세요, 저기. 제가 말하기도 전에 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긴 미끄럽습니다. 비 오면 항상 물이 고였던. 그 말에 그 자신이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언덕 중간 작은 감나무가 있는 집 앞에서 우리는 멈췄습니다. 초록 대문. 여기가 대표님이 살았던 집입니다.
태석의 손이 저도 모르게 문고리로 향했어요. 차가운 쇠를 만지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작은 아이가 아빠 하며 뛰어나오던 마당, 누렁개가 짖던 소리, 빨래 널던 여자의 뒷모습, 머리가 아프군요. 태석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집 안에 들어가 봐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열쇠로 대문을 열었을 때 18년 동안 닫혀있던 기억의 문도 함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태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기 한쪽에 자전거가 있었는데 빨간색, 아니 파란색.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맞아요. 파란 중고 자전거. 태연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오셨죠? 그가 부엌 쪽 작은 창문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김모락모락 나는 라면 냄비. 뒤에서 끌어안으며 웃던 남자. 라면 하나 가지고 뭘 이렇게 정성을 하던 목소리.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금방 끝날지도 몰라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그리고 유리장 안결혼 사진 한 장. 젊은 남녀가 웃고 있는 사진. 남자는 지금의 태석과 똑같이 웃고 있었죠. 태석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나, 맞습니까? 이 사람 이름은 정우입니다. 제 남편이었고 태연이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대표님의 예전 이름입니다. 정호. 그 이름이 입안에서 굴러다닐 때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한 이름. 오래된 옷을 다시 입은 느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8년 전 여수 조선소 폭발 사고. 당신이 그곳에 있었고 사고가 났다는 전화가 왔어요. 며칠 뒤 심하게 탄 시신과 당신 출입증이 함께 왔죠.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 출입증을 잘못 차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걸. 훼손된 시신은 다른 사람이었고 당신은 어딘가에서 살아있었을 거라는 걸요. 저는 10년 전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 이전은 안개예요. 그럼 그 8년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저는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지금 집 앞인데요. 소연이랑 지금 들어갈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안 온다더니. 신랑 태연 씨입니까? 네.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잠깐. 태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만나도 되겠습니까? 그 아이를 보면 제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엄마 다녀왔어요. 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서 있던 태석과 제 아들이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 저분은? 태석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쥔 오래된 사진을 내밀었죠. 이 사진, 내가 기억하니? 사진 속 작은 소년과 젊은 부부. 중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현수막. 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그래. 그럼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죠. 손에 들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설마. 아니죠. 그럴 리가. 태연아. 낮고 따뜻한 목소리. 18년 전에 들었던 그 음성.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8년 전 작게만 보이던 내가 이렇게 컸구나. 태석, 아니 정우가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 깊게 팬 그 미소. 어릴 때 사진 속 아버지와 똑같은.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미안하다. 너희를 두고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했다.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른이 된 몸으로 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는 문가에 서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울고 있었어요. 한참 만에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태연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정우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사고 나던 날 철판이 무너지는 걸 보고 너희 생각이 났다. 살아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고. 그런데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깨어나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누군가 정우 씨라고 불러줬다면 붙잡았을 텐데. 아무도 몰랐으니 나는 그냥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살았다. 강 회장님이 윤태석이란 이름을 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름으로 살아온 거야. 그래도 돌아와 주셨잖아요. 기억이 돌아오셨잖아요. 저는 그걸로 됐어요. 정우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다. 왜 이제야 왔냐고. 어차피 기억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아버지가 일부러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거. 그걸로 됐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바람을 맞고 있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님, 김치 더 드세요. 우리 며느리 김치는 세계적이야. 정우는 윤태석 시절 재산 일부로 재활센터를 세웠습니다. 이름은 두 번째 봄 재활센터. 인생에도 기억에도 두 번째 봄이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집안 어딘가에는 항상 두 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18년 전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1년 전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새 사진. 두 사진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어요. 세월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죽은 줄로만 알고 포기한 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잃어버린 시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계신가요? 저는 18년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고 모두 말할 때도, 미련이라고 손가락질할 때도요. 인생은 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길로 돌아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기적 같은 선물이죠.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저물력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 한 줄도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두 번째 봄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